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작전은요, 현대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CS2026의 주인공은 현대차 나야 나. 꽤 오래된 거죠. 주인공은 나야 나. 그래도 이제 한번 올드 버전으로 현대차를 갖고 왔고요. 지금 시장도 아마 간밤에 아틀라스 시연 효과였을까요? 현대차가 프리마켓에서 4%대 급등, 오토에버도 4%대, 위아, 모비스 전반적으로 함께 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때문은 아닌 거고요. 역시 로봇과 자율주행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제 이 현대차를 뽑았는가? 당연히 아틀라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이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의 내재화도 이것도 성공만 하고 인정만 받으면 어마어마한 풀이를 줄 수 있는 모멘텀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리고 경영권 승계까지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개막 전에 이제 상들을 한번 쭉 이 CES에서 이제 배포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주고 CS2026의 로보틱스 부분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이 상, 이렇게 수상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틀라스로 받은 것은 아니고 혹시 기억을 하시겠지만 모베드라고요. 이게 이제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현대차는 이거를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으로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베드를 가지고 이제 받은 건데 모베드가 한 길이가 1.1m, 1m 좀 넘고요. 폭도 한 70cm, 80cm 되고 속도가 한 10km고 무게도 한 50km 실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 모베드입니다. 영상으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모베드가 그냥 리모컨이나 이렇게 입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AI 기반 알고리즘이 그 모베드에서 자체적으로 돕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카메라 방식과 처음부터 태동부터 라이다를 같이 쓰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 모베드도 카메라와 라이다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km여서 에게 그러겠지만은 공장 같은 곳에서는 모베드 플랫폼이 돌기에는 딱이죠. 웬만한 물류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도 함께 오게 AI가 자체적으로 도니까 인정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대차는 이 모베드가 배송용, 물류용 그리고 이제 방송국 같은 데에서도 촬영용으로도 기가 막히다. 1분기에 양산하고 이거 곧 시제품이 아니라 판다. 그러니까 연내 이 모베드는 이제 팔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모베드를 일단 한번 훈풍을 떼운 다음에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아틀라스, 뉴 아틀라스가 대중의 첫 선을 보였는데 영상이 좀 들어온 게 있거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어떻게 시연을 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관절이 56개 관절을 썼다라고 하고요. 로봇이요. 특히 휴머노이드의 마지막 끝판왕이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닉홀딩스가 저렇게 막 10배 이상 간 것도 이 손이 옛날에는 막 2개 손, 막 벙어리 장갑 같다가 이제는 손가락 5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아틀라스에는 촉각 센서를 여기다 끼웠다라는 것이 현대 측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눈이 360도를 다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강점이죠. 우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 못 보잖아요. 여기까지밖에는 못 보는데 360도를 다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것이고 물량을 얼마나 들 수 있나 봤더니 최대 50kg을 들고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정도니까 웬만한 공장에서 50kg 정도 무게를 들고 이동하면 좀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는 CES2022에서 이제 스팟 로봇캐죠. 그거 나왔을 때 막 정의선 회장이 끌고 나오고 막 해서 이번에도 좀 아틀라스를 직접 소개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도 어제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하면서 거기에 우리 경제사절단이 함께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연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정 회장은 이제 직접 거기엔 함께 가지 못했다. 근데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초에는 이제 연내 투입, 내년 투입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현대차가 오피셜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로봇 아틀라스는 2028년에 이제 공장에 투입하겠다라는 건데요. 저거는 이제 최대치를 일단 잡아놓은 거겠죠.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올해 내년에 이렇게 하나 아틀라스 나올 때 시장 평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와 완성도에 따라서 특히 이제 젠슨 왕의 이야기가 아직은 안 나오지만
젠슨항에 만드는 또 로봇 플랫폼, 로봇 반도체들 이야기 나올 때 더 빨리 투입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왜 로봇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로봇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2028년 투입이라고 하는데 저는 더 급박하게 갈 수밖에 없느냐. 이제 지배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의선 회장은 이재용 회장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승계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현대차 그룹의 정점에는 이 정몽구 명예회장이 계세요. 지금 잘 언론에나 이런 데는 밖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정몽구 회장이 현대모비스를 7% 넘게 가지면서 이제 지배를 하고 있고요.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차 그리고 쭉 타고 오시면은 기아차가 현대제철을 가면서 모비스를 다시 이제 지배를 하는 저런 형식이고요. 다시 왼쪽으로 돌면 또 기아차가 현대모비스 17.5를 갖고 있고 양대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중에서 현대 정몽구 명예회장 체제에서는 누가 지주사냐? 모비스입니다. 순환이지만 모비스고 모비스를 지배한 정몽구 회장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의선 회장은 모비스 지분이 거의 없어요. 0.3%에 불과해서 이제 만에 하나 정몽구 명예회장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상속을 해야 된다. 최소로 잡아서 지금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들 뭐 12조, 13조, 14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6조, 7조 원대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나눠서 내야 되는 주가가 더 오르면 이제 그렇죠. 한 8조 이상을 내야 되는데 천문학적인 세금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제가 저기 글로비스도 해놨지만 글로비스와 모비스를 합작하고 둘이 합병하고 인적 분할하고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깔끔한 버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제대로 상장을 일단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못 받아도 5조 받는다.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5조입니다. 앞서 이제 스페이스X 나올 때가 1조 달러니까 뭐 뭐 약간 좀 그 격세지감을 느끼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틀라스의 개발 역량에 따라서 또 로봇 프리미엄을 주느냐에 따라서 10조 20조 이상도 줄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연회에 나온 아틀라스 보면 앞으로 좀 전도 유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정의선 회장이 승계 구도에서 뭔가 시나리오를 바꿨다. 그동안에는 글로비스와 모비스의 이제 인적 분할 얘기, 합병과 인적 분할 요것만 많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미국에 작년 연초에 이 210억 달러를 투자를 했잖아요. 현대차 그룹이 거의 이제 30조를 이제 대미 투자를 했는데 왜 그렇게 빨리 했느냐, 뭔 큰 돈을 했느냐라고 했는데요. 그 30조 중에 잘 보니까 거의 한 12조 정도가 로봇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로봇을 키우려는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공장은 아마 노란봉투법뿐만이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쉽게 로봇을 공장에 못 투입할 것 같은데 미국에는 지금 바로 아틀라스를 투입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계획을 한 것 같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척척 진행되면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나스닥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서 10조, 20조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만에 하나 20조를 상장을 했다. 그러면 이 지분을 따지면 거의 30%를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거든요. 6조가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게임 끝이죠. 만약에 더 상승됐다?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바로 팔아도 이 다른 현대 모비스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이 우호 지분이 이미 확고하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 지분은 팔아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게임은 끝이죠. 왜? 그 돈 가지고 정몽구 회장의 모비스 지분 7% 받아버리면 게임 끝나잖아요. 상속은 이제 완전히. 그리고 모비스가 순환 출자라 하더라도 모비스를 정몽구 회장, 정의선 회장이 지배를 하니까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앞으로 아틀라스, 뉴 아틀라스에는 더 심혈을 기울 것이고 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는 더 커져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로봇 프리미엄과 함께 현대차의 위상과 주가도 이제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이제 앞으로 24시간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 자율운행을 해야 되는 로봇택시가 우리 시내에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배터리는 택도 없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무조건 와야 되는데 현대차는 지금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전고체 배터리의 설계도 자기들이 하고요. 생산과 양산도 자기가 하는 완벽한 그야말로
테슬라도 못한 전고체 배터리의 내재화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시도를 했다가 배터리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삼성 SDI 또 LG 엔솔한테 줬잖아요. 비아디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 비아디는 최초 시작을 배터리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내재화가 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비아디밖에 없는데 여기에 도전장을 냈다라는 거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약간 베일에 쌓여 있어요. 왜냐면 기자들 공개한다 했는데 지금 공개도 안 하고 지금 의왕연구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제품 나오고 이거 호평 받으면 현대차는 이제 뭐 EV, 하이브리드, 전기차 파는 게 아니죠. 여기 전고체 프리미엄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로봇과 전고체 프리미엄의 현대차가 특히 PBR도 낮고요. 또 배당 많이 주잖아요. 이런 쪽에서 전 제값받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이번 CES 2025 이렇게 쭉 리뷰를 보니까 현대 모비스하고 현대 위아가 이번에 또 최초로 독립 부스를 운영을 하는데 현대 위아가 좀 재밌더라고요. 현대 위아가 새로운 열 관리 시스템 또 구동 부품을 한다라고 하는데 미래형 자동차에도 이게 어쨌든 AI 탑재되고 기타 등등이기 때문에 공조 시스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 배치형, 미래형 공조 시스템을 위아라고 한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위아라든가 오토에버가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가고는 있는데 여기를 좀 주목해 보시고 현대 모비스도 이 시나리오가 이제 맞다면 모비스를 상장해서 정의선 회장이 그 상장 차익 지분 팔아서 모비스 사는 쪽이라면은 이제는 좀 굴레도 벗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오늘의 이제 작전은 현대차의 약진, CES 2026의 주인공은 나야나 현대차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